자, 나는 의사다 시즌3가 준비한 새 코너 중에서 하나, 오늘 첫 번째 시작하는 코너. YG가 준비합니다. 너는 의사다. 네. 박수!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너는 의사다의 가제가 왜 사람들은 의사를 싫어하는가. 아하. 예, 였었는데. 예. 저만 의사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코너가 아닌가. 네. YG가 그 부정적인 댓글 하나 달더니 우리를 같이 물고 취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욕먹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의사들이 욕먹는 이유는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욕을 덜 먹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진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 억울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면 여기 계시는 다른 의사 크루들이 이제 좀 솔직하게. 우리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네.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네. 우리 좀 전에 아까 그거, 쥐젓. 네. 의사가 잘못돼서 또 생기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그렇죠. 그거 이제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억울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막 생길 때마다 의사 욕을 하겠어요. 맞아. 자, 그래서 YG가 오늘 던질 도발적인 화두는 뭡니까? 예, 처음이니까 약간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왔는데, 예, 에제키엘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마누엘. 예. 왜 웃어?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아니,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흔히 그냥 편하게 그냥 제키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예. 하버드대 교수였다가 하버드대 다 아는 사람만 나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종신 교수로 재직 중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료 윤리학자. 경제학자이기도 하고요. 의료 윤리학자. 그리고 사실 오바마 케어라고 왜 오바마가 이제 의료개혁 했잖아요.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이분이 사람 중에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클린턴 때도 뭐 의료혁신위원회 뭔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르면 안 오겠죠? 안 와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좀 오래된 논문이에요. 1992년. 네, 굉장히 오래전이죠. 13년 전? 네, 근데 23년 전. 네, 이 양반이 이제 그때 시간이 참 유수와 같이 빠르네요. 그때 뭐 하고 있었죠? 92년생도 이미 대학 다니고 있어요. 그랬네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이 그때도 좀 상당히 좀 젊었죠, 그때는. 근데 그때 이제 린다 임마누엘이라는 그때는 와이프였어. 그래서 그때는 와이프면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83년에 결혼을 해서 이 1992년까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던 것 같은데 2008년에 이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린다라는 분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92년에 이제 의사 환자 관계의 4가지 모델이라는 논문을 이제 이혼하기 전에 한참 사이 좋을 때. 훨씬 전에. 한참 좋을 때. 흔히 그냥 그 업계용어로 자마라고 하죠. 자마의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의사협회 저널을 말하는. 자마의 이제 발표를 했는 의사 환자 관계 4가지 모델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오늘 이제 이 논문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재미있을까요, 합니다. 과연? 논문 내용, 우리 비정상 연구실도 재밌지. 아니, 그러니까 약간 설명을 하자면은. 요즘에 뉴스도 재밌잖아요. 이 논문이. YG가 말을 못해. 딴 사람들이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좀 기다리세요, 이제 좀. 죄송합니다. 이 논문이,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졸업하기 전에 꼭 한 번씩 읽는 논문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의사 환자 관계의 4가지 모델을 이제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이제 그 4가지 모델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면 첫 번째 모델은 가부장적인 관계야. 알 것 같네. 그러니까 이게 의사는 이제 권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환자에게 어쨌든 간에 최상의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좀 조선시대 같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빨간 약이랑 파란 약이 있을 때 그냥 환자에게 빨간 약 드세요.
뭐 파란 약에 대해서는 설명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네. 환자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칼이 있네. 좀 카리스마 있는. 그래서 이제 이 그 린다랑 이 제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버지 같은 의사. 약간 권위적인 아버지 같은. I'm your father. 그런 모델 흔하죠. 네.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데. 두 번째 모델은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관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환자에게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빨간 약은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파란 약은 저런 효과가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묻는 거죠. 어떤 약을 원하세요? 매트리스의 그 배우처럼.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이제 뭐 소매상.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뭔가를 파는 전문가고 너는 소비자다. 나는 너에게 이제 정확한 정보를 줄 테니까 결정은 네가 내려라. 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 현실에 많은 의사들이 이 둘 사이에 하나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아니야. 나 아직 안 나왔어. 빨리 세 번째. 네. 세 번째 모델부터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약간 이상적인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 내 건가? 논문에서는 이제 그 해석적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 의사의 역할이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자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건 뭔가요? 지금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이런 대답을 듣고 나서 빨간 약과 파란 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다음에 환자 욕구에 가장 맞는 약이 어떤 것인지를 권유해주는 나네.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이 린다랑 제키가 이제 뭐라고 비유냐면 여기서 이제 의사는 환자의 카운셀러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카운셀러. 그러니까 환자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하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은 이제 그 딜리버레이티브 모델이라고 이제 영어로 써놨는데 뭐라고 번역을 해야 할지 모르는 뭐 수기적 관계, 성찰적 관계. 이게 뭐냐면 이제 의사가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서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서 최상의 해법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거죠. 두 번째가 차이가 뭐죠? 근데 2단계가 되면은 이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사실상 친구나 가족 같은 관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만약에 제가 아파가지고 이제 쭌샘이나 깜신을 찾아갔어. 그러면 둘이 이제 뭐 몰라라 하지 않고 야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아무튼 막 자기 일처럼 나서가지고 막 그냥 죽는 방법도 있고 뭐 아닌가? 그렇게 안 해주려나? 아니야 그렇게 해주지. 어쨌든 이제 이런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이제 약간 친구나 가족 같은 관계가 되는 약간 뭐 궁극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뒤로 갈수록 좋은 건가? 아니. 뭐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순서로 보면은 이제 이 제키나 이제 린다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갈수록 뭔가 좀 지향해야 될 관계가 아니겠느냐. 좋은 모델이다. 좋은 모델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아규를 이제 던졌는데 이제 아마 이제 그 미국의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이 논문을 이제 뭐 꽤 오래전 논문인데도 계속해서 읽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앞으로 나가서 임상을 할 때 이제 어떤 의사가 될지를 한번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 대학교 학생들한테 의대생들한테도 한번 읽히고 싶은데. 괜찮은 괜찮은 논문.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그 논문을 보면 약간 케이스 같은 것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읽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게 궁금하네. 일단 여기 이 쿠로분들은 도대체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준이는 어떤 유형이야? 저는 환자마다 맞춰갖고 다 달라지는 거 같아요. 맞아. 그게 정답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가부장적인 의료진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맞아. 정보 전달 그러니까 정보 전달만 해주길 원하는 환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인 어떤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의 의사상이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걸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키나 린다는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부장적 아마 이제 미국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제 뭐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가부장적 관계가 이제 의사랑 환자 사이에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가 좀 약간 너무 쇠약하거나 가난하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유형, 그러니까 이런 가부장적인 모습이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어떻게 임상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준이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자꾸 환자 보고 고르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골라줘요 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라고 요구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막 선택지를 4개를 주고 그거에 대한 장점 단점을 막 설명한 다음에 고르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못 골라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골라줘요. 내가 의사지 내가 병원에 왜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외과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깜신처럼 이비인후과 수술하시는 분들은 그런 케이스가 꽤 많이 나타날 거거든요. 깜신은 어떤 그런 분들 많죠. 그리고 특히나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그 가부장적인 의사들과 많이 접촉을 해서 뭔가 의사가 당연히 결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약에 아까 2번째, 3번째 유형처럼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오히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 그런 분들한테는 마치 내가 그 주치 개념으로 그 가정이나 미국에서 그렇게 결정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내가 보다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자신있게 권해야 되는 상황도 꽤 많이 벌어져요. 외래에서 진짜 실제 임상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비의사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좀 이어서 가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의료 이용 만족도와 관련된 여론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뭐 병원이라던가 뭐 의사협회라던가 이런 데서 하면은 항상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불만스러워 나오는 게 의사들이 권위적이다라던가 불친절하다라던가 이제 이런 게 이제 항상 이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서 꼽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상황인 거지. 현장에서는 의사가 좀 되게 권위를 가지고 뭔가 가장 최적의 치료법이라던가 진료를 해주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이제 그런 여론조사 이런 게 나오면 저 의사는 왜 저렇게 권위적인 거야?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저희 3명의 여기 있는 의사들이 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결정을 해주고 그냥 따르세요라고 하는 의사를 원하는 환자들이 꽤 있다라고 얘기했지 다 그렇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모든 환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많아요. 당연히 그래서 가령 뭐 우리가 지금 숫자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령 30%의 환자들은 자꾸 막 설명하고 고르라고 하지 말고 의사가 골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70%의 의사들은 스스로 뭔가 의견을 내고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70%한테도 똑같이 자 이거 하세요 라고만 얘기하고 끝내면 그 70%는 다 불만인 거고 의사들은 권위적이고 불친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어떠세요? 동료 의사들이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게 환자가 느끼는 거하고 의사가 느끼는 거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사교적인 친구야. 그런데 환자들은 다 그 방문만 들어갔다 오면 의사가 권위적이래.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가까운 쪽에도. 그런데. 하긴 뭐 동료 의사가 저기 진료하는 걸 옆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너무 막 점심 먹으면서 막 웃고 떠들고 막, 너무 재밌었는데, 이 양반 진료실에만 들어가면 환자들이, 뭔 놈의 의사가 이렇게,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사교적이고 친절한 사람이 왜 진료실에서는 그렇게 권위적이냐는 거지. 근데, 이렇게 옆에서 이제 좀, 본인도 근데 그게 고민인 거예요. 난 나름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환자들이 자꾸 민원을 접수하고 뭔가 불친절하다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딴데도 스트레스인 거야.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옆에서 이제 좀 들어봤지? 그랬더니 그분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게 사투리 쓰는 게 조금 우리 광양대학교는 대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오신 분이야. 경상도 남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부산 남자, 대구 남자 이런 경상도 남자분들이 좀 딱딱한 느낌이 있잖아요. 경상도에서 악플 달린다. 아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도 그런 거야. 그분 이제 우리 아래 직원들도 똑같이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저분은 좀 무섭다. 그러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쪽 웃지 않고 딱 알았다 가봐라. 그리고 딱 끝내버리면 아랫사람은 뭔가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싱글방글 웃어가면서 그래 알았어 그래 가봐 뭐 이런 거 하고 알았다 가봐라 이거 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그런 부분이 또 포션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평상시에 익숙하지 않은 어투에서 오는 오해 이런 것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이제 그건 좀 커뮤니케이션 뭐 기술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뭐 젊은 의사들한테 그런 내용의 강의도 좀 하고 하지만 사실은 말투나 말의 컨텐츠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가 그 뭐라 그래요? 비언어적인 소통, 넌버벌 커뮤니케이션, 눈빛, 네. 고개 끄덕임, 눈 맞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맞아요. 그거를 학교에서 안 배우거든. 안 배우죠. 요즘에 가르쳐요. 요즘에 이제 좀 가르쳐요.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요즘은 과목이 있어요. 그렇구나. 상당수의 의사들이 이제 이제 호주머니 손 딱 놓고 뭔가 약간 좀 환자들이랑 좀 거리를 두고 회진할 때 보면은 딱 거리를 두고 이렇게 괜찮으세요? 뭐 이런 식의 설마 그렇게 까딱까딱거리면서 툭툭 던지고 힙합적인 느낌으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컴퓨터를 요즘에는 이제 다 의무 기록을 예전에 손으로 쓰다 요즘엔 거의 많은 병원에서 컴퓨터 자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컴퓨터를 치고 있는 거야. 맞아. 화면을 보고 환자랑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마치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카톡을 하고 있는 자식을 보는 것처럼 맞아. 뭔가 자기하고 이야기나 성의 없게 들려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전체 의사의 업무 시간, 그러니까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데 사용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설명을 못 들었다라고 하는 불만보다 뭔지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공감받지 못했다. 배려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 나의 고통을 저 사람이 전혀 뭔가 이해해 주려는 노력, 태도 이런 게 아니었다. 이런 게 제일 큰 불만이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진료 시간을 짧은 진료 시간을 나눠가지고 환자분이 들어오실 때는 환자분하고 무릎을 마주대고 얘기를 해요. 무릎을 마주대고 무릎이 닿아요. 네. 이비인후과는 어차피 진료를 할 때 코와 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앉긴 하거든요. 내과하고는 대안적인 유형의 의사네요. 네. 거의. 그래가지고 제 진료실에 들어오는 분들은 다 저랑 무릎을 맞대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무릎을 맞대고 얘기하고 환자분이 나가신 다음에 컴퓨터 시상으로 옮겨 앉아서 채팅을 해요. 네. 저렇게 일을 하면은 업무 시간이 늘어나요.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깜씨는 좋은 의사라서 저러는 거죠. 애를 많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나도 나름 환자분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친절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진료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환자분들이 나한테서 그런 뭔가 이렇게 유명하고 그래갖고 왔는데 별로 친절한 느낌도 아니고 그래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한 2-3년 전에 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컴퓨터를 치면서 얘기를 듣는 옆으로 고개를 돌려갖고 얘기를 듣는 건 이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본전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본격적으로 무릎을 맞대기 시작한 게 작년 중순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환자들의 반응이 좀 달라졌어요.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요. 네, 환자분들 환자들도 그렇게 느끼는 거 맞나요? 좀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글쎄, 깜신 인내 쓰나요? 이런 댓글은 아직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준쌤은 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게 가부장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는 의료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거든요, 솔직히. 네, 그렇죠. 우리가 정보 공유를 충분히 하고 싶고 여러 가지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깜신처럼 스킨십도 좀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진찰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현재 이런 시스템적인 구조 하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에서 진료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만족도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마다 적절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너무 짧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길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거의 없을 거고 정말 짧은 시간대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질 텐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 보면 그러한 와중에서도 깜신처럼 그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의료진이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별화가 생기는 거고 당연히 거기서 만족도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3분 진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의사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그럼 그 3분이기 때문에 더 잘 활용해야 되는 거고 그 3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했느냐라고 스스로 그렇죠. 좀 질문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의사들이.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그 실용적인 얘기를 약간만 덧붙이자면은 뭐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동네 병원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은 대학병원 가면은 어쨌든 간에 진료비도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심지어 뭐 흔히 이제 특진비라고 하는 선택 진료비 같은 것도 내고 그러는데도 왜 최소한 뭐 10분, 15분 정도 진료를 못 보느냐 뭐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두 분 다 대학병원에 계시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병원 상황도 그 시간 안에 보지 않으면 적자폭이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들을 많이 잡아놓죠 일단. 네. 보통 깜씨는 10분에 3명 예약 잡나요? 지금? 아니요, 10분에 2명. 2명 잡나요? 5분 간격으로. 네. 저기는 그래도 코나 뭐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어서 내시경을 다 환자분들 보고 해야 되니까 보통 뭐 흔히 10분에 3명씩 대학병원에서는 외래를 잡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어차피 3분이네요. 네, 3분 30초, 뭐 3분 그 20초. 상황을 진짜 기록하고 뭐 간단하게 문진하고 이러면 정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죠. 지금 뭐 YG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최근에 진료 시간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뭐 등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진료 시간이 점점 줄어서 너무 짧아서 환자를 보기가 힘들다. 네, 과거에 비해서 너무 한 환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라고 미국 의사들이 요새 계속 불만이 많아요. 그래도 길죠. 근데 현재 미국 의사들의 평균 외래 진료 시간이 16분. 15분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네. 16분이 평균인데 이게 옛날보다 너무 짧아져서 힘들다. 어떻게 15분 만에 환자를 보냐는 거지. 이제 한국의 의사들은 15분이면 5명 볼 수 있는데 라는 얘기를 이제 웃으면서 뭐 씁쓸한 웃음이지만 씁쓸하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글쎄 한국인들은 성격 급해가지고요. 근데 10분만 허락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래 보는 것도 안 좋아하실 텐데. 맞습니다. 사실 10분이면 참 좋겠죠. 네. 아주 이상적인 시간이죠. 10분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대처하는 스타일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사실 진료를 보다 보면 전체 환자분들의 한 70% 정도는 가부장적인 의사를 바라고 왔어. 그리고 또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중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치료가 본인도 요즘에 날씨가 밤에 좀 찬바람 불고 그러니까 환절기 때 비염 증상이 심해져서 오신 거예요. 작년에도 받았던 그 약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덕담 나누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 추워지니까 또 서로 얼굴도 보고 좋네요.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 나누고 저번에 그 약 그렇게 불편 없으셨으면 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그 약 참 좋았어요. 이 정도면 얘기가 끝나거든. 근데 우리도 가끔 암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설명을 길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설명이 길어지면 이건 5분 갖고 턱도 없죠. 그런 경우는 보통 길어지죠. 어쩔 길어지죠. 수 없이. 10분 15분씩 상담을 하죠. 그래서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가서 1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 그런 환자가 2-3명이 딱 있어버리면 다 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환자가 진짜 그런 암이 의심되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니까. 맞아요. 그냥 5분 간격으로 다 5분 간격으로 잡았는데 한 사람한테 20분을 쓰게 되면 전부 그 뒤에는 다 밀리는 거니까. 그러면 의사는 진료실에서 똥줄이 탑니다. 진짜로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다른 분들과 약속 시간이 다 이게 약속이 다 돼 있는 건데 서로 30분 1시간씩 이렇게 5분 간격으로 다음에 25분에 만날 분, 30분에 만날 분, 35분에 만날 분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그 컴퓨터에 떠요. 안에서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의사들도 반성할 부분이 많은 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한 환자가 정말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20분이 늦어졌어요. 그러면 그 뒤에 모든 환자가 20분씩 늦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 의사는 사실 자기 책임이에요, 그게? 자기 책임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의사는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니 이 환자 자기가 좀 전에 본 환자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느라고 일을 더 열심히 한 것뿐이니까 나머지 사람들 20분 늦어진 거야 어쩔 수 없지 뭐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진료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기껏 바쁜 사람이 지금 예약해가지고는 시간 맞춰서 바쁘게 왔는데 거기 진료실 앞에서 지금 20분을 추가로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면 머리로는 알아요. 앞에 환자 그랬겠지. 오느라고 설명하느라고 늦어졌겠구나라고 이해하지만 의사가 그렇게 늦게 만나주는 의사가 아무런 미안한 표정 이런 표현 없이 그냥 제 시간에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섭섭하다는 거 원래. 맞아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의사들은 그렇게 이제 한 20분 30분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힘들지만 그 이후에 보는 환자 20-30명한테 다 시작할 때 한마디씩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는 거죠. 오늘 진료가 앞에 환자 설명이 길어져서 지금 30분이나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그거 5초만 하거나 5초죠.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비 갚는 거죠, 진짜.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불만. 아니 이제 앞에 심각한 이유가 있는 그런 정도라도 살짝 하면은 수긍할 수 있죠. 여기는 우리가 다 입이 뚫려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 못한 사람 많아요. 아니 우리가 남한테 사과 한마디 못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맞아요. 얽히고 성키는 게 한두 번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이런 말로 소통에 능하지 않은 교수님들 중에 일부는 그냥 본인이 힘든 얼굴 표정을 줘. 나 지금 나 불쌍하고 이렇게. 나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환자는 짜증나. 근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제 계속 이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환자가 좀 의사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팁 같은 건 없나요? 의사 입장에서? 그거는 그거 책 있어, 책. 그 되게 많아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 다음번에 한 30분 잡고 얘기해. 우리 진짜 할 얘기 많아. 그거. 몇 번 우리 또 그거에 관련 전문가도 막 모시고 막 그랬었는데. 전문가가 있어요? 그때 우리 존 홉킨스 대학에 잠깐 들어오셨던 정원재 박사. 저희 책도 있잖아요. 저희 청년의사에서 나온 책도 있지 않나요? 그 진료실 수다 한 것 내용 같은 것도 보면 엄청나게 도움됩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환자의 그러니까 진료를 받기 전에 환자가 준비해야 될 거 이렇게 진료 시간 3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맞아. 환자가 필요한 팁. 요거 할 얘기 많은데. 의사가 준비가 안 되면 환자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의사를 같이 준비를 해야 돼. 같이 준비를 해야 진짜로요. 되고. 그리고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게 환자가 치료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마치 의사의 권위에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되게 자기는 어떤 약이 좋은지 알아. 나한테 맞는 약. 맞아. 근데 그 얘기를 꺼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거든. 사실 그 의료 전문 기자인 저도 잘 못한다니까요. 네. 의사 앞에 딱 서면은. 근데 의사들은 그거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쁜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그렇구나. 나빠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그 사실은 우리가 목표가 같잖아. 지금 환자분의 병을 같이 치료하자는 목표가 둘이 공동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의료 현장에서도 이제 임상 의사들 세대 교체가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 또래 의사들 같은 경우는 좀 준비는 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많이 돼 있어도 정말 극한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훨씬 잘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환자들 있잖아. 같은 날 몰려. 머피의 법칙.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거야. 평균적으로 5분에 한 번씩 쭉쭉쭉 봤어요. 그러면 한 분 정도는 15분 봐도 이게 이렇게 얼추 맞아 떨어진다. 그런데 한 분 15분을 봤어. 그런데 그 다음 분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분이고 그 다음 분은 그런 날이 그런 날에 이제 알로지약 받으러 오신 분들은 이제 복창이 터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정말 미안해. 그리고 아까 YG가 그 세대별로,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은 좀 낫지 않냐 이런 얘기했는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요즘 의사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잘해야 된다라는 교육도 받고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많이 주입이 된 거는 맞아요. 하지만 글쎄요, 환자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주임 막 과장님, 나이 좀 연세 좀 있으신 의사부터 새파란 의사까지 여러 명의 의사들이 있을 때 누가 제일 불친절하던가요? 젊은 의사들이 그거는 그들이 제일 바쁘기 때문이다라는 변명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죠. 철이 없어서 이 세상 무서운 줄 몰라.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자기네 준비한 줄도 모르고 그동안 뭐 특별히 이제 뭐 어려움 없이 이렇게 맞아요. 살아오면서 뭐 아픈 데도 없고 다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이렇게 곱게 자라고 뭐 이렇게 좀 머리도 좋아서 의사도 되고 해가지고요. 이 힘든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떤 사정을 헤아리는 능력 자체가 공감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떨어지는 거군요. 지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잘하고 이렇게 막 환자 잘하는 분들도 사실은 막 27살 때는 그 능력이 떨어졌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이렇게 속상한 새파랗게 젊은 의사가 막 권위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더 이제 더 열받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 다 저나 여기 뭐 청취자분들 중에도 우리 다 10대, 20대 때는 다 막 그런 없었단 말이죠. 시기 막. 아, 그럼요. 20대 때가 제일 얻기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저 기성세대들이 젊은 의사들한테 열심히 교육을 하긴 하는데. 제가 봐도요, 젊은 그 후배들 중에 좀, 쟨 좀,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이런 솔직히 있어요. 있죠. 많아요. 죽여버리고 싶은 느낌. 실명? 아유, 있어요. 진짜. 실제로 열받아가지고 때리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또 맞았다고 신고해가지고, 때린 사람이 또 이렇게, 신문에 나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정말 의사면허를 뺏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같은 동료 의사가 봐도. 진짜, 진짜 저거는, 정말, 그렇죠. 뺏어버리고 싶어. 내가 뺏어버리고 싶어, 막.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다음번에 환자들을 위한 정보는 한 번 더 하고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랬었는데요. 제목이 그러니까 칭찬받는 환자 되기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좋은데? 좋은데? 저희랑 계약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캠페인처럼 이 좋은 방송을 통해 갖고 저희가 한번 진짜 YG가 좋은 주제를 던졌으니까 앞으로 논의하면서 그걸로 논의되는 내용 갖고 책을 써도 될 것 같고. 한번 좀 팁을 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나 빼고 작업하세요. 아무튼 오늘 YG가 던진 이 화두는 굉장히 진짜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프레시하니 좀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재미만 추구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네. 그러게요.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웃고 떠들면 또 웃고 떠든다고 뭐라고 하시거든요. 밀당을 해야죠, 밀당을. 썸 타는 건가? 그럼요. 자, 너는 의사다 첫 번째로 보내드렸는데요. 순서 마치고 나는 의사다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으셨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강양구 싫어요. 99개 남았습니다. 근데 강양구 싫어 밑에 강양구 조화가 붙으면 이게 반가이 되는 건가요? 그 반가이 상세돼요, 상세. 인정. 네. 야, 살아남고 싶구나. 아이, 사랑 받고 계시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